어제 이 시간에도 저희가 짚어드렸는데 보건복지부가 앞으로 5년간 제약 바이오 R&D 쪽에 10조 원 정도를 지원하겠다라는 정책을 내놓으면서 관련주들 일제히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관련주 가운데서도 정말 정부 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우리가 옥석 가리기를 해야 되겠죠. 유망한 종목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종목 공감 하나대투증권 도곡역 지점의 하진태 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 정책의 내용부터 좀 살펴보면서 전반적인 틀을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전체적인 금액을 몇 조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큽니다. 예. 실질적으로 정부 정책의 수혜가 기대감으로 해서 어제는 상당히 많이 상승들을 했고요. 오늘은 좀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제약산업 육성 5개년 계획, 종합계획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돈이 없어서 개발을 못하고 돈이 없어서 또 인맥이나 여러 가지 인프라들이 없어서 해외 진출을 잘 못하는 이런 부분에서 개선을 해서 본격적인 우리나라의 먹거리 산업으로 만들겠다라는 그런 측면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올해만 해도 R&D 쪽에 한 2,500억 정도 수준으로 해서 5년 후인 2017년에는 5천억대로 연간 단위가 상당히 확대가 되고 있겠죠. 그리고 2017년에 글로벌 신약을 4개 정도를 확보를 하겠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2020년에는 10개 정도를 해서 실질적으로 해외 인허가 비용 지원하고 수출 지원 확대를 하면서 또다시 2020년에는 10위권 이내 7대 강국으로 도약을 하겠다고 해서 미래 비전을 상당히 많이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제약산업 육성 펀드까지 조성을 한다라고 해서 다각도로 여러 측면으로 지원을 해주겠다는 부분이 있는데요. 제약업 하게 되면 돈을 많이 번다고 하게 되면 약가 인하로 해서 흔히 말해서 곡간 털기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요. 그런 상황에 또다시 많이 어려움을 겪으니까 한번 또 곡간을 채워주는 효과냐 아니면 정말로 산업을 육성할 것이냐는 조금 더 지켜보면 알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크게 두 가지 측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어디가 수혜를 입을 것이냐는 측면인데 가장 먼저 떠오르는 부분들이 신약을 개발해서 해외에 넘길 수 있는 기술력이 있는 그런 회사, 상위권 업체 몇 개가 되겠죠. 혁신적인 신약이냐 희귀 의약품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되겠는데 한미약품, 유한양행 이런 회사들이 될 것 같습니다. LG생명과학이나 동아ST, 녹십자 이런 부분들도 포함이 되겠는데요. 최근 들어서 작년까지만 해도 약가 인하 때문에 수익성이 많이 훼손이 됐었습니다. 근데 올해 보게 되면 대략 매출은 한 3% 정도밖에 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아주 신약이 이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영업이익이 한 20%대로 훼손됐던 수익성이 많이 복구가 되는 그런 측면에서 이런 부분들의 단비를 맞았다. 그걸로 인해서 제약회사들이 최근 들어서 주가가 많이 탄력적인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요. 또 한 부분이 바로 바이오 관련 부분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제약과 바이오에 관련된 것은 또다시 유망한 타이밍이 오게 되면 제가 구체적으로 좀 한번 다시 나중에 설명드리기로 하겠고요. 신약 개발과 더불어서 바이오 쪽, 특히 바이오시밀러나 줄기세포 치료제 등 먼 미래로만 알았던 것들이 아주 오래 전부터 얘기가 나왔던 것이죠. 그것이 이제 현실화되는 시점에 놓여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을 해서 탄력적으로 그 부분을 한번 취해보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실질적으로 제약회사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적자가 아직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미래 가치가 이제 가까운 시간 내에 나타날 수 있다는 측면 때문에 차세대 육성 산업으로 좀 이렇게 적용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이러한 정부 정책이 바로 제약이라든지 바이오주에 실적으로 연결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중장기적으로는 또 실적과 연관이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보자면은 이러한 것이 모멘텀이 돼서 기대감으로 성장을 할 수 있을 텐데 일단 두 가지를 짚어주셨어요. 이 신약 개발을 하는 제약사들 그리고 R&D 쪽에 좀 많은 지금도 역량을 투여하고 있는 제약이라든지 바이오 업체들 이들 업체들 가운데서도 어떤 곳을 유망하게 보고 계세요? 네, 제가 몇 군데 탐방을 다녀봤는데 네. 적자가 나는데도 상장이 되는 특례업체들이 몇 개 있죠. 하지만 올해나 내년부터 신약이 나올 수 있는 이런 회사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 그래서 예전에 뜬구름 잡기에서 이제 현실화될 가능성들이 좀 있다는 부분인데요.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바이로메드라는 종목입니다. 자, 유전자 치료제 개발 기업 이러는데 도대체 유전자 치료제가 뭐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난치성 질환의 치료의 대안으로 유럽에서 최초로 허가가 나오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요. 이 회사에서는 대략 임상 2상이 진행되는 것이 많고 3상이 완료된 것들도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특히나 이제 혈소판 감소증 치료제 관련해서는 판권 계약이 상당히 임박했다라는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 유전자
전달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이오벡터라는 부분의 설계 유전자 재생 기술 이런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 혈소판 감소증 치료제가 VM501이라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중국 시장에서 진출이 곧 될 것 같다라는 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임상 3상이 완료돼서 한 2개 업체와 판권 계약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 부분들로 인해서 빠르면 올해 안에 영업 흑자로 전환이 될 것 같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현실화된다는 부분이 되겠죠. 자, 근데 이제 이 회사에서 특징적인 부분은 미래 가치가 바로 한 가지 이 부분이 있습니다. VM20이라는 그런 유전자 전달체가 되겠는데요. 이 부분으로 인해서 혈관을 재생할 수 있는 그런 치료법이 생긴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회사 같은 경우에 VM20의 타겟이 되는 질환이 말초 동맥이 막히거나 좁아져서 생기는 합병증이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말초 동맥 환자가 연간 800만 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수치가 되겠고요. 중증으로 하지 허혈 환자가 75만 명. 안타까운 일이죠. 연간에 다리를 절단하는 그런 건수가 20만 건이 되는데 이런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임상 1상에서 발목이나 발가락 쪽의 혈압 차이를 100% 정도의 효과를 봤다라는 부분들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주목을 받고 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재생 효과가 기존의 치료법에 의해서 6배, 그리고 비바이러스성이기 때문에 안정성이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두 가지 측면이죠. 이 VM202가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요. 허혈성 지체질환이라는 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에서 52명을 상대로 해서 동시에 임상 2상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중국에서는 200명을 대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결과가 나와서 내년도 되면 대형 글로벌 제약사의 기술 이전을 이제 추진하게 된다면 또다시 한번 큰 성과가 기대가 되고 있고요. 아주 큰 시장이 있습니다. 당뇨병성 신경병증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도 임상 1상에서 주사를 2번 정도만 맞았는데도 환자의 70%가 통증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나타났다는 부분입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최근 들어서 이 기관과 외국인들이 관심을 많이 뒀고 특히 이 연초에 기관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매수를 해서 과연 어떤 회사길래 이렇게 매수를 많이 하는가라는 부분인데 고점에 대한 부담 때문에 이제 좀 조정을 거치고 나서 이제 좀 관심주로 한번 편입을 가능한 그런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고점에서 많이 조정을 받다가 요즘에 바닥을 찍고 다시금 올라오는 양상인데 오늘은 일단 또 조정을 받고 있어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 시점에서 어느 정도의 목표 주가를 가지고 접근을 할까요? 예, 요 며칠 많이 올랐습니다. 네. 한 4일 정도 오르고 좀 쉬고 오르고 하는 그런 반복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휴식은 당연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36,000원 정도 하고 있는데 실제로 36,000원 이하라면 편입가에 부담이 없어 보입니다. 일단 장단기 이동평균선 위로는 60일 이평선을 빼놓고는 장단기 이동평균선을 아래로 지지를 받고 있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요. 36,000원 이하 정도의 매수가가 적절한 공략법일 것 같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연말로 가면서 현실화되면 전 고점인 가격대죠. 43,450원을 넘는 한 5만 원 정도까지의 목표가를 제시를 해보고 싶고요. 손절가는 흐름이 무너지는 33,000원 정도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바이로 매드에 대해서 오늘 도움 말씀 들어봤고요. 하나대투증권 도곡역 지점의 하진태 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